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7일 휴일입니다. 날씨는 밖에 엄청나게 날이 춥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촬영을 합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더웠다가 추웠다가 너무 심하네요. 음, 아, 뭐, 요즘에, 에,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에, 떨어진 것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질, 떨어질 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형 아파트는 시세가 없어요. 경기가 나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수록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은데 혼자 사는데 뭐 30평, 40평 대형 아파트가 뭐 필요하나요? 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비싸고 모든 것이 저 평수가 크면은 많이 들어갑니다. 뭐 평수가 뭐 주택연금에 들어서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에, 사실상 뭐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도 않고 이 연말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야,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운동도 못하고 집안에 가만히 들어 앉았습니다. 들어 앉아서 지금 아침을 먹고 소파에서 한잠을 자고 지금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뭐 혼란스럽고 그렇지만은 뭐 재미나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뭐 하루의 일과라는 게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튜브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요. 대부분 컴퓨터에 앉아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그다음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실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책상에도 컴퓨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도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어제 뉴스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신뢰도라고 하는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 부부간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대인관계도 믿음이 중요해요. 사업을 할 때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불신이 되면은 모든 것이 그날 끝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지,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불신자가 됐다 하면은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믿지 못해가지고 물건 어떻게 사냐?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기대입니다. 그거 갖다가 신뢰도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해요. 요즘에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믿지 못하겠다, 거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너무 사회 전체가 믿음이라는 확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점점 믿음이라는 게 거의 없다. 현사에서는 점점 믿음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서 뭐 10%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요. 뭐 사람들도 믿지 못하겠다,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또 뭐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은 뭐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업가들 뭐 이런 걸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그런 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됐습니다. 거의 믿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였다, 그때는.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지금은 믿음이 아주 강하지 않고 아주 약하다 못해 거의 믿음이라는 게 없어졌다. 거의 뭐 확률로 따지면은 뭐 30%도 안 된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서로 사귀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식으로 이제 사귀고, 그렇죠. 장사를 하는데도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
그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을 보잖아요.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신용 등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용 등급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사금융으로 몰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에는 개인 신용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급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좋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신용 불량자가 된다.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은행 이자 연체되거나 한 번도 통신요금이라든가 공납금, 납부할 돈 이런 거 연체된 것이 없어요. 통신요금도 제때 딱 등나고 내고 그렇게 했지 한 번도 연체된 경우 없습니다. 그럼 제 은행에 가서 등급을 확인하면은 1등급입니다. 저희가 신용 등급을 조회를 해보면은. 그래서 돈 빌려가세요, 제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급해서 빌리려고 해도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시중은행에서는 빌리지 못하니까, 제2금융, 제3금융, 나중에는 하다못해 사채 업자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경우 있습니다. 돈이 하도 없으면 몇백만 원을 사채 업자한테 빌립니다. 그 사람한테 빌리면은 이자가 엄청납니다. 500% 1000%까지 달라가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지요. 거기에 만일에 당장 급하니까 100만 원만 빌려서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얼마나 붙겠느냐. 그러면서 급하니까 한 달 내로 돈 해서 갚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독촉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게 이자가 쌓이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독촉을 하게 돼요. 독촉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1000만 원 넘고 5천만 원 되면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갚는다고 해도 완전히 100% 갚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기다려요.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작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상 사채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붙이고 몇 프로 내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실상. 그런 건 무효예요. 우리가. 법에 분명히 있는데 법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이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와 이자를 갚지 않으면은
그 신상을 포기해라. 신상을 포기하면은 나중에 그 이자를 안 갚으면은 그 사람 자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실상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 간의 그 자의에 의한 창설에 의한 그 계약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그 계약의 종류에 해당되고 적법한 서식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이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무효가 아니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지만은 그 법 조항에도 없고 서식에도 없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개인 창설이라고 합니다. 개인 창설로 해가지고 뭐 희한한 무슨 계약서를 만든다. 우리 법에는 신체 포기가 각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각서를 그런 각서 서식도 아예 없고 신체 포기 각서를 라는 걸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아예 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100% 무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법하고 그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치는 그런 계약은 무효다. 원천 무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이자를 못 내면은 당신 몸을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아니면 당신이 갚지 못하면은 당신을 술집에 팔아서 넘길 수도 있다. 술집 같은데 당신 매매 대상으로 술집에서 너를 팔아나 넘기겠다. 그러면 술집에서 5천만 원을 대가로 받고 너를 팔아 넘긴다.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돈이 급박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도 그 각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 조항이 없을 때는 그 사실상 정상적인 법전에 법 조항이 없을 때는 판결한 그 사례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원래 정식으로 된 법전에 법조항이 없어서 이거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유추가 되는 법조항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판결 사례집이라고 해가지고 판례집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은 고등법원 판례집, 대법원 판례집 이런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집을 가장 유력한 판례집으로 보고 정상적인 법조항이 없으면은 대법원 판례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판례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육법전서 정상적인 법전에는 없지만은 이제 그 법조항에 비슷하게 유추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결 사례집에 이제
이제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판례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어떻게 대부분에서 판결한 이 사례집이 어떻게 돼 있나, 거기에 판결한 그 사례집에 이러이러한 그 내용의 판결을 어떻게 했나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판례집에 있으면 그 판례집에 따라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례집이 없으면은 새로운 이제 그 육법전서에 있는 그 비슷한 법조항을 유추해 가지고 이제 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로운 판결 사례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례집이 기록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5만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법전에 없는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없는 조항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슷한 그 법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유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판례 사례집의 이제 판례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확대 법조항이 거기에 딱 100% 맞는 법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조항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 적용에 적합하다 할 때는 이제 그 법조항을 확대 적용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판결 사례집에 이제 기록이 돼 가지고 판례집에 실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왜 그 스토킹 범죄라고 있잖아요. 스토킹 범죄라는 게 원래 그 기본 취지는 그 남녀 간에 이제 달라붙고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사람을 달달 뻗고 따라다니면서 뭐 별의별 해꾸지를 다 한다 하는 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처음에 근본이. 그것을 이제 그 법조항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요즘에는 그 아파트 층간 소음을 보복형으로 서로 소음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서 괴롭힌다 할 때도 그 스토킹 범죄를 확대해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해 가지고 판결을 얼마 전에 내렸습니다. 꼭 남녀 관계의 그 애정 행각 이런 것으로 이제 스토킹 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이제 법조항이 만들어졌다면은 그것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비슷한 범죄로 유추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윗집이 층간소음으로 맨날 시끄럽게 한다. 그러니 아랫집에서 스피커를 어디서 사가지고 천정에다가 달아매고 앙심을 품고 나도 한번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봐라 하고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틀어놓고 보복을 한다. 그게 바로 스토킹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스토킹 그것도 스토킹 법조항을 확대 적용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유추 조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소음을 내는 걸 스토킹 법을 적용해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은 새로운 그 판례 사례가 돼가지고 판례집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판례집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판결이 그 판례집 기준으로 계속해서 스토킹 법을 적용해 가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법전에는 세세한 법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그 법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확대 그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 사례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뭐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5만 가지라는 게 우리가 1만, 2만, 3만, 4만, 5만이라고 합니다. 5만 가지라 이러면 그 뭐 법조항이 5만 가지가 법조항이 5만 가지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조항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라고 그러면은 100백자 쓰잖아요. 그럼 백화점에 물건이 100가지 종류만 있겠어요? 그 100백자 쓴다는 거는 많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이라는 거는. 백화점이라는 거는 물건이 없는 물건이 없다. 거의 다 있다. 거의 없는 물건이 없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이 많다는 뜻에 이제 100백자를 써요.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10,000가지 종류가 이제 파는 상점이다. 그러면 여기 백화점이라고 안 하고 만화점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100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것도 100백자 쓰는 게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성이라고 쓸 때도 그 100백자를 씁니다. 그러니 옛날에 성씨를 다 세어보니까 100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류의 그 성씨를 가지고 다 있는 우리나라에 숱한 성씨가 다 있는 걸 갖다가 다 있는 성씨를 갖다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라고 그러면 100백자 하고 이제 성씨 성자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성씨 이름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가 보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00백자 쓰는 거는 모든 우리나라의 성씨를 가리켜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성씨를 통틀어서 말할 때 백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백자 쓴다는 거는 모든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all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백화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백화점에 가면은 없는 물건이 없어. 많다. 무한정 많다 할 때 그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씨를 가리켜서 말할 때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성이라는 그렇게 백성이라고 우리나라에 사는 그 성씨 모든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백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말하는 국민입니다. 국민. 나라의 백성이다. 나라 국자에다가 백성민자 쓰잖아요. 그럼 백성민자가 그게 이제 백성이라는 게 이제 100백자 성씨 성자 해서 백성민자입니다. 훈음이 그래요. 훈음이 100백 그 다음에 성씨성 그 다음에 그 민 해서 이게 백성민자다.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백성, 니꼬르, 국민 똑같은 말이에요. 백성이나 국민이나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만 가지라 우리가 5만 가지 병이 다 있다. 아유, 병원에 가면 무슨 그 병 그 종류가 그렇게 많아. 5만 가지 병 다 있더라 하는 건 그 병 가지수가 3만 개, 5만 개 해서 5만 개만 있는 게 아니라 5만 가지라는 얘기가 그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요즘에 우리가 부자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억자가 1억 억자입니다. 억자. 요새 웬간한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다 거러지래도 조그마한 집 살고 있으면 다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득한 옛날에는 그 억만이라고 하면은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쌀 한 가마니에 10원, 20원 할 때 억만 원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날에도 그게 쓰이는 말이잖아요. 아유, 저 사람 가쁘고 억만장자야. 억만? 아이고, 나도 아빠도 지금 5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억만장자 아니야? 억자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억만장자라는 것은 아주 그 돈의 최소한의 우리가 옛날에 라면 한 봉지에 2원, 3원 할 때 그때의 신조어로 나온 얘기입니다. 부자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한자를 배우면서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만 가지 병이 다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 종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이상한 병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얼마 없던 것이 자꾸 병의 종류가 점점 생기잖아요. 희귀병이, 없던 병이, 새로운 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는 것처럼. 5만 가지 병이 다 생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만이라는 게 다섯, 오, 1만만 해서 5만 가지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꼭 5만 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백백자 이름, 백화점? 일백백자 쓴다고 그러는데, 100가지 있는 물건들이 100가지가 있다고 해서 백화점이라고 쓰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백수, 백복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수를 누르세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백수를 누르세요. 옛날에는 백수, 백복이라고 그러면은 오래 장수하라는 뜻이에요. 100살까지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백수, 백복이다 하면은 목숨 숫자 씁니다. 일백백자에다가 목숨수, 그 다음에 일백백자에다가 복복자 씁니다. 그래서 백수, 백복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수, 백복 병풍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수, 백복이라는 것은 백자, 일백백자하고 목숨 숫자를만 그림을 그려요.
병풍 전체. 그러니까 목숨 숫자 그림을 100개 그리고 그 다음에 복복자 있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복복자를 100개 그리고 하면은 200개를 그립니다. 200개를 그려요. 그 글자 2개만 가지고. 지금에도 우리가 한자의 서체 중에서 전서체라고 요즘에 도장 새길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원래 상서스러운 한자라고 해가지고 길필이라고 합니다. 길필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길할 길자 씁니다. 길할 길자에다가 필체입니다. 그래서 도장에도 많이 새기고 옛날에 병풍을 만들 때도 그 전서체를 이제 한자 전서체를 이제 씁니다. 목숨 숫자를 100개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전서체는 거의 다 그림이에요.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회화형 그 서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체의 종류를 보면은 그 전세체 한자 그 글씨체라는 것이 글자를 그림으로 희화한 그런 글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체에 보면 구불구불한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체를 우리가 읽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상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숨 숫자를 이상한 글자를 한 100가지를 똑같은 목숨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목숨 숫자하고 같은 옛날에 십장생 동물 있잖아요. 사슴이라든가 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세체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거북이도 이제 장수 동물이니까 십장생 동물이니까 거북이도 이제 그 목숨 숫자 모양으로 그 전세체를 만들어서 병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숨 숫자 100가지 종류입니다. 똑같은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숫자도 여러 종류로 100가지 종류로 쓰고 그다음에 복복자.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수복입니다. 그래 목숨 숫자에다가 복복자를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또 옛날 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베개 있잖아요. 베개를 베고 자는 동그란 모양의 베개입니다. 요즘에는 호텔식으로 모두 넓적한 그런 베개를 많이 베지만은 옛날에는 동그란 원형으로 된 베개 가운데 보면은 복복자 아니면 목숨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발 있잖아요. 사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릇입니다. 그게. 그릇에도 목숨 숫자, 복복자를 많이 써요. 병풍을 만들 때도 수복 글자를 많이 씁니다. 목숨 숫자, 복복자. 그러니까 지금의 해서체에 그런 건 안 쓰고 주로 전세체를 많이 씁니다. 그 전서체가 복을 갖다 준다 해서 좋은 글씨체다. 그래서 이제 전세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장도 전서체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도장을 새길 때 이래 보면은 구불구불한 게 이게 뭔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길서체다. 길알기자 써가지고 길서체라 해서
그런 거 병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집에 이제 거실이라든가 방안 한쪽 옆에 딱 펼쳐서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해요. 병풍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수 백복 그 병풍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이 가정에 기둥 길서체라고 해서 전세체. 그 다음에 그 한자 종류는 목숨 숫자. 그 다음에 복복자. 그런 걸 이제 많이 썼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 백수를 누리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아. 백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100가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복은 올 복을 다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수 백복을 받으세요. 백수 백복을 누리세요. 하면서 백수 백복 병풍을 만들어서 방안이나 거실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글씨체가 길서체입니다. 그게 바로 길서체는 길할 길자 써가지고 길서체는 전세체입니다. 전세체예요. 전서체. 서체도 대여섯 가지가 되지만은 가장 그 상스럽고 좋은 복을 갖다 준다 해서 길서체를 전세초로 인정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쓴다. 그리고 벽사의 그 내용도 포함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를 똑같은 그 모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100가지 목숨수 100자, 복복자 100자 쓸 때도 다 그 전세체는 전세체지만은 그 모양이 다 틀립니다. 좋다 하는 거는 다 그림을 그려서 전세체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그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벽사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은 액이 들어오지 말고 귀신, 잡기, 나쁜 그런 귀신 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리쳐라 해가지고 그 벽사의 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거북이 모양으로 된 복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이제 오래 살아라는 뜻이고, 또 벽사 모양입니다. 귀신을 내쫓아라 하는 무서운 그런 벽사 모양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시체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자 한문 학자니까 이런 것을 알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